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병군 전문위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정신없이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요. 그것은 결국은 지나가는 일이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괴롭혔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이 시간에 녹화를 할 때 대책 없는 총리의 대책 없는 국민이 저지른 일에 세계 경제가 지금 타격을 좀 받고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당분간은 변동성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일 매수하는 것이, 내일 매수하는 것보다는 모레 매수하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본방이 나갔을 수요일쯤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은 급하게 반등세로 나왔고요. 그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지금도 이제 상승 가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마음을 한 가지 딱 다잡아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이에요.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결국은 돈이 풀려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맡겨놔봤자 돈이 안 되고 부동산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와도 금방 시장을 회복하고 원상복귀 시켜놓는 요인은 결국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은 역시 상승 쪽으로 봐야 됩니다. 자, 시장 얘기 더불어서 오늘도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먼저 할게요. 시장 얘기 첫 번째로 지난주 그리스 사태, 괴로웠던 그리스 사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월요일 날 그리스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죠. 그리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합의를 도출했고 그것이 시장 장중에 점심시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2시쯤 됐겠죠. 오늘 12시쯤에서 그 기사 속보가 뜨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장은 급등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2%가 넘게 오르는 급등세가 출회가 됐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 사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는 일. 지금 당장 이 그리스가 그렉시트로 가거나 디폴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가 이 유럽연합하고 이렇게 서로 막 아웅다웅 신경싸움하고 머리싸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어차피 나갈 건데 유럽연합도 포기하고 그리스도 포기하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저들끼리 서로 싸워본 거예요. 서로 자존심 대결도 해봤고 국민투표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유럽연합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그리스에게 백기를 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 일이 돼버렸고 제가 메르스 사태, 국내의 어떤 변수적 요인에서 메르스 사태도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다. 장마가 시작되면 반드시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가 막 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태풍이 또 온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는 더욱더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메르스 사태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면 그것은 오히려 매수 찬스다. 그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리스 사태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면 그것도 분할 매수 찬스다. 왜? 이거의 모든 부분을 상쇄시킬 만한 것이 바로 뭐냐? 초저금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한 이런 사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급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한다고 한들 그것을 바로 갑자기 100bp를 올린다든가 200bp를 올릴 수 없죠.
겨우 조금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구역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조정을 줄 뿐입니다.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는 똑같은 기사가 나와도 자, 시장의 상황, 지표가 호전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라고 좋게 해석을 해서 또 그것을 올리죠. 결국은 그 기사는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고점에서 나왔느냐 저점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때마다 변동성을 줘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내가 심지궂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근거에 두고 뭐를 근거에 기인해 두고 결국은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을 기인해 두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이요. 지금도 지금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지만 언제 또 조정의 빌미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부양이 되기 시작합니까? 추경이 편성되면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 이 글로벌 초저금리와 맞물려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바로 이런 추경 부분이 아니라 중국 쪽의 부분이에요. 자, 중국도 지금 꺼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유명 여배우들 혹시 잘 아세요? 중국의 유명 여배우들이 이번 중국 급락 사태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소식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중국 여배우들이 고점 부근에서 물려서 1,000억 이상을 손실을 봤다. 그다음에 900억 이상을 손실을 봤다. 여러분들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유명한 여배우들이 있어요. 그런 배우들이 손실을 봤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여배우들의 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큰 손들이에요. 1,000억 이상 손실 봤다. 네, 그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손실을 볼 수 있을까? 결국은, 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헛짓을 한 거예요. 그죠? 제 말을 들었더라면, 중국이 5,000포인트 넘어가면 당연히 그게 고점이죠. 결과적으로 거품론이 일 수밖에 없었는데, 불나방처럼 여배우다 보니까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쭉 빠진 겁니다. 그리고 손실을 본 것이죠. 어렵게 배우 생활해가면서 번 돈, 과연 어려웠나 싶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많이 날려먹었다는 것이죠. 왜 웃을까요, 제가? 남이 돈을 날려먹었다는데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이렇게 기분 좋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그 여배우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결국은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요, 이대로 정치를 안 놔두겠대요. 올리겠답니다.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답니다. 우리 중국은 이래서는 안 된다. 여배우들을 살려야 된다. 그거 아니죠.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런 우리가 이제 AIIB 즉 뭐냐 하면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 뱅크, 즉 세계 경제의 패권을 아시아의 중심 중국으로 돌려오겠다 하는 그 포부를 선언했는데 중국 정치가 급락을 에헤이 거품 에헤이 신용 에헤이 미수스탕론 욕심 많은 걸로 뒤졌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외 위상, 즉 금융국가의 어떤 초기적 면모를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증시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꾸준하게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는 얘기죠. 거기다 중국은 통제가 됩니다. 바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야, 이거 중국 이만큼 빠져도 되나? 5,500포인트 부근까지 갔던 게 갑자기, 5,200포인트 부근까지 갔던 게 갑자기 3,200포인트 부근까지 또 밀려 내렸습니다. 2,000포인트가 한꺼번에 빠졌죠. 야, 이렇게 중국이 밀려도 되나? 중앙정부가 뭘 조사하라고 시켰느냐 하면 공매도까지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죠? 이 투기 세력 조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얼마나 강한 경기 의지, 그리고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증시 부양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라도 결국은 이 위험 자산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모두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썸머랠리를 일찍 부르짖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옵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썸머랠리는요, 시기만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분명히 옵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결국은 이런 모든 부분들, 즉 원인, 근거가 있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썸머랠리 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얘기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드린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 왕발통인가를 여러분 타고 왔어요. 그걸 타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번 주 주말 강연에서도 그 왕발통을 타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이로 센스에 대한 얘기들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 얘기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모션 인식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모든 것이 공통된 종목이 하나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수익을 말하던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종목의 이 세 가지 섹터 영역에서 공통된 종목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장기 성장세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QSI였습니다. 이 QSI를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죠.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촬영을 했고요. 방송은 수요일 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QSI가 이렇게 이제 중심선 위를 뛰어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제대로 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수익을 바라다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기 성장세의 해안들을, 그것도 공통적인 부분들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아마 여러분들 뭔지 아실 거예요. 뭔지 아실 건데. 자, 뭘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까? 성장성이죠. 이걸 제가 단기 매매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중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장성 있는 중장기 투자. 성장성 있는 아래로 배팅하기 힘든 중소형주 중장기 투자입니다. 중장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집중 투자해라.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시장은 앞으로도 향후 2년간 괜찮습니다. 작년도부터도 그 얘기는 드렸어요. 시장은 앞으로 좋습니다. 계속 좋아가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라. 그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이 얘기가 한 번 맞으면요, 이거는 운입니다. 그죠? 2번 이상 되면 이것은 실력 플러스 운입니다. 이게 3번 이상 맞으면요, 실력 플러스 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확신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력 플러스 운 플러스 확신 있는 체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증거들을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중장기 투자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시간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자고요. 내 자랑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 자랑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 잡아내라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종목들 아무리 잡아드려봤자 여러분들 그걸 못 끌고 갑니다. 성장성이 뭐로 잡아요? 장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섹터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회사를 탐방해 보는데 이걸 가지고 5% 묻고 나옵니다. 그럼 뭐하러 이걸 조사를 합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죠. 5%는 기술적으로라도 먹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10%요? 그거 몰라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보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조사합니까? 그죠? 뭐 때문에 왜? 그 5% 10% 몰라고? 그 기름값 들여가면서 그 회사 가가 그 뭐 하는지 봐보고, 회사 종업원들 뭘 하고 있는지 보고, 그럼 뭐하러? 그 50% 몰라고? 그거 할 것 같으면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래야 할 필요 없어요. 이 수익을 말아도 찍을 필요 없습니다. 요거 차트 보면서, 요거 기술적으로 지금 요 자리 떼서 22평을 지지받고 이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이거 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럼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그만이고. 그죠? 그거 하자고 안 하기 위해서, 틀릴 수 없으니까, 틀리면 여러분들한테 안 되니까, 뭘 하느냐?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를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떤 부분에 성장성이 있는가, 그걸 또 잡아드리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5% 10%를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운도 아니고, 단순히 실력과 운을 겸비한 것도 아니고, 실력 플러스 운 플러스 확신, 즉 운은 없습니다. 저는 운은 없습니다. 운에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 노를. 네. 제가 근데 복은 있어요. 이 두꺼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관이 넓어진 두꺼비상, 금복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관상들이요, 돈이 달라붙는 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의 관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집중 중장기 투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첫 번째 화면 보실게요. 자, 이게 언제적이냐 하면요,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10월 17일이죠. 화성 RNA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화성 RNA는요, 차량 경량화와 관계되어 있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인데다가 이 화성 RNA의 화성 그룹에 바로 3세 경영 지배체제, 3세 경영체제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사는 3세 경영체제에서 3세들이 바로 회사에서 확고부동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량 경량화가 명확한 시장인 만큼 그 차량 경량화, 즉 화성 RNA는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차가 가벼워지려면요,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가 많아져야 됩니다. 철이 많아지면 차는 무거워지죠. 그러나 고무 플라스틱 제품이 많아지면 차는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연결고리 이런 거에서 이 고무, 특수 고무들을 써서 이 차량 경량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화성 RNA를 잡아드렸던 겁니다. 이때 매수가 16,500원이었다는 것은 이 부근, 즉 15,000원 부근이었다. 16,000원 부근이었다는 얘기고요. 손절가도 15,200원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목표가는 그때는 짧게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은 그럼 얼마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자,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금도 얼마에 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RNA.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3년도 10월 17일이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자, 이쯤 되겠네요. 그죠? 16,000원 부근. 그것이 지금 최근에 43,000원까지 갔죠. 얼마 만에? 자, 1년,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43,000원이다. 그러면 200%, 즉, 100% 이상은 확실히 갖는 거고요. 그죠? 43,000원 분위권이면 200%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 2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수익은 100%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100% 근처예요. 지금도 385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뭐를 말씀드렸느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화성 RNA 이 종목 역시 장기 성장세를 띠고 올라온 것입니다. 뭐 때문에? 차량 경량화라는 확고부동한 미래시장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미래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의 맥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 맥락에서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그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세이브존 INC입니다.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 세이브존 INC는 의류 할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그 의류 할인 매장은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아울렛 매장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울렛 매장을 전국에 지금 유포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울산에도 세이브존 INC가 있고 서울 쪽에도 세이브존 INC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5개 정도의 세이브존 INC 전국 지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 때문이다? 중저가 의류라는 얘기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중저가 의류를 많이 찾고 있고 특히 아울렛 매장을 많이 방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 세이브존 INC는 실적적인 측면이 앞으로 담보가 될 것이고 그런 점들이 실적 성장세로 이어서서 장기 성장세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종목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세이브존 INC 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존 INC 이게 2013년도 10월 24일 얘기네요. 10월 24일 얘기입니다. 그 10월 24일로 돌아가 보면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13년도 10월 24일 여기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10월 24일이면 4,000원대 부분이에요. 지금도 얼마인가 하면 이게 5,930원입니다. 6,000원 부분이죠. 지금 들고 있어도 50% 정도의 수익률이고 그게 최근 몇 년 만에 1년이 채 안 된 1년 정도 되는 시점 딱 1년 시점에 10월 28일이네요. 2014년도 10월 28일 날 8,130원 결국은 2배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100%를 갔다는 얘기죠. 장기 성장세잖아요. 이런 걸 이 구간을 못 참아서 이래 꾸준하게 올라오는 종목을 결국은 이 구간을 끊어놓고 보니까 못 견뎌서 팔아버린 거예요. 자, 1억 갖고 1억을 벌 수 있었던 종목을 1억 갖고 200만 원 좋다하고 팔아본 거예요. 수익 봤다 좋다하고 팔아본 거예요. 그럼 장기 성장세 뭐하러 잡습니까? 이 회사 뭐하러 조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가 노력해가면서 이 회사의 성장세를 왜 잡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팔 거라면 그렇게 하찮은 종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쉽게 팔아버리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게 언제 제대로 올라올지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할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장성이 명확한 것들, 즉 미래시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올라와도 크게 올라온다. 그 얘기 계속 드렸었죠. 결국은 이랬던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2013년도 10월 28일에 추천했던 유니셈입니다. 제 모습이 보이죠, 그죠? 내일장 승천주로 들고 나왔고요. 그때 주식 승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한 종목씩을 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건 10월 28일이죠. 유니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니셈 한번 봅시다. 텐베거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10배짜리 종목이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10월 28일이면 2013년도 10월 28일이면 여기입니다. 10월 28일이면 여기죠. 자, 여기에 2천 몇백 원 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2,000원 했던 종목이 거의 19,900원까지 갔죠. 자, 이게 텐베거 종목이에요. 이런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간 거예요. 지금도 18,150원입니다. 2,000원짜리 종목이 2만원 부근이에요. 텐베거 10배짜리 종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단 몇 년 만에 2년이 채 안 걸린 시점에서. 2년도 채 안 걸렸어요.
어디 땅 장사를 해서 10배를 법니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 이제 꼭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앞에서 트리거 현상이 다 나왔고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10배거예요. 10배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쪽에서 강한 종목이다. 이 얘기 드렸었죠. 앞으로의 펼쳐지는 시장,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 바로 유니셈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뭐가 길어요? 2년이 채 안 됐는데 뭐가 깁니까? 여러분들 집을 사서 2년 이내 팝니까? 2년 이내 파나요? 팔아서 막 10배 정도의 수익을 거뒀나요? 투자라는 것은요, 투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요, 기간을 중요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기는요, 오늘 들어가서 내일 나오고 싶은 게 투기입니다. 투자는요, 그 회사의 장기 성장세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투자죠.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투기를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한테 꼭 좀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니는 투기를 하고 있다 하면 바로 나도 모르는 내 자신한테 빼말을 확실히 보십시오. 네가 그카에 돈을 잃는 거다라고 반드시 각성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정말 현명한, 스마트한, 클레버한 투자자가 아마 여러분들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자, 또 세이브전 INC 또 들고 나왔죠. 2013년도 10월 30일 봤습니다. 이미 2배 이상 갖는 거 봤고요. 그거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자, 리바트 들고 나왔죠. 언제? 2013년도 11월 4일입니다. 자, 리바트 또 볼까요? 자, 현대 리바트입니다. 사명이 현대 리바트로 바뀌었죠. 지난주 주말에도 제가 어제도 와이프랑 리바트 퀴즈 가구를 보고 왔어요. 현대 리바트인데, 자,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72,000원입니다. 저게 언제냐? 2013년도 11월이죠. 자, 11월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11월, 여기입니다. 뒤로 자꾸 가노. 그죠? 이 부분이죠. 11월, 이 부분입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보면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만원대 하던 종목입니다. 만원 초반이었어요. 만원 살짝 무너졌다 올라왔다, 살짝 무너졌다 올라왔다는. 지금 74,600원입니다. 2년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것도 7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래도 단기 매매 하실래요? 이래도 이런 회사 충분히 현대 리바트가 앞으로 가구 시장, 즉, 가구 영업점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만, 가구 시장의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측면 앞으로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장기 성장세로 봐야 됩니다. 했던 저런 종목들을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고, 만 원에 사서 13,000원에 팔고를 하신 겁니다. 아이고, 많이 묻다. 7만 원을 가는 종목인데, 7배를 주는 종목인데, 그죠? 그런 종목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한두 개 맞으면요. 한 개 맞으면 그건 운입니다. 근데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얘기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단지 그냥 몇 프로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런 성장세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뭘 설명해야 되느냐? 차트가 어떻고 22평이 어떻고 주봉이 어떻게 견뎌지고 있고 주봉 52평이 어떻고 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기 성장세, 즉 미래시장에 몸담고 있자. 미래시장에 투자하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7배짜리, 10배짜리 종목은 얼마든지 또 나옵니다. 이거 올라간 거 굳이 따라 붙지 마세요. 이거 모자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도 충분히 나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2013년도 역시 11월 6일이죠. 자, 이 내일장 공략주로 대박플러스에서 들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메리츠 금융지주. 이때 설명도 어떻게 했느냐? 멸치 금융지주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죠. 자, 메리츠 금융지주 한번 보자고요. 저도 오늘 덥습니다. 왔다 갔다 하려고 죽겠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보시란 얘기예요. 자, 2013년도 11월 달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얼마? 5,000원 부근에서 지금 16,450원. 지금도 신고가 가고 있어요. 뭐 2년 안 걸렸잖아요. 이런데도 왜 이런 걸 중장기 투자를 못하냐. 여러분들이 그럼 매일 들어가서 매일 먹고 나오고 매일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오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영역을 계속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정말 가능한 영역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제가 속이 터져요. 속이 답답해 뒤지겠습니다. 그죠? 내 말은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에이 그게 가능하나 그것을 저 2년을 왜 지고 가노? 이래 얘기합니다. 왜 못 지고 갑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 지고 갈 거면 저 장기 성장세를 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수익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핏대 세워가면서 이 얘기를 왜 해야 돼요? 왜 그 섹터가 뭐 어떻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펼쳐질 것이고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못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차트 보고 얘기해야 되지.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효성 ITX입니다. 2013년도 11월 6일입니다. 효성 ITX 얘기했죠. 그죠? 어디서? 대박 플러스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어디서 또 얘기했느냐? 주식 승천이라는 프로그램이야. 예배군 멘토 내일장 추천주로 11월 11일 날 또 효성 ITX 또 들고 왔습니다. 이때 5,000원대 부근이었어요. 그게 효성 ITX가 23,000원까지 갔는 거죠. 순식간에 언제? 2014년도 5월 달에. 차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워낙 강조를 사물인터넷 종목이라고 사물인터넷 미래시장의 대장주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에다 차트 한번 펴보세요. 지금도 얼마인가? 지금도 100%를 넘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또 화승RNA 또 들고 나왔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 뭐 그렇게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매번 100%짜리 종목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회사를 조사하는 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또 16,000원대예요. 한 달, 두 달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은 100%를 가는데 어떻게 한 달, 두 달 만에 승부를 봅니까? 뭐 지금 사서 30% 이래 보면 100% 훨씬 넘대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이 과연 몇 개 나오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느냐를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럼 답은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오로라 얘기가 나옵니다. 2013년도 11월 20일입니다. 오로라 한번 볼게요. 자, 이 오로라도 한번 봅시다. 오로라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2013년도 11월 20일. 그러면 2013년도 11월 20일이면 이쯤 되겠죠, 그죠? 이쯤 될 겁니다. 자, 11월 20일 되면 이쯤 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지금도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자, 어디냐? 오로라가 12,000원 부근이었어요. 지금도 이거는 15,000원 부근까지 있습니다. 16,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죠. 결국은 미래시장을 담보하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볼 일 절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오로라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때 다 드렸어요. 손오공, 오로라, 삼장법사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저팔계 있어야 되고. 왜 그러시오? 쿵쿵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농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완구 회사 오로라, 손오공 이런 것들의 지금 성장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국 관련해서 기인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LIG 손해보험을 또 들고 나왔네요. 자, 손보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2013년도 12월 16일입니다. 자, 2013년도 연말이죠. 또 백투더 퓨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LIG 손해보험 2013년도 12월 10일이죠. 그러니까 한 이쯤 되겠죠. 그죠? 이쯤 되겠죠. 이쯤 될 겁니다. 그죠? 이쯤 될 겁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3만에서 3만원 부근에서 36,950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것이 또 쫙 조정이 들어왔죠. 결국은 또 올라옵니다. 결국은 장기 성장세를 띠고 있는 종목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또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결론을 내리고 있죠. 결과적으로 빠졌다가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손보사의 영역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LIG 손해보험, 여러분들 그 뭐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걱정 인형 뭐 나오고 뭐 손보사들 보면 걱정 인형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LIG 손해보험이 또 피인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2014년도 드디어 1월 달로 이제 갑니다. 넘어갑니다.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등장하죠. 그때 매수가가 2,000원 미쳤습니다. 이 퍼스텍이 지금요, 얼마인가를 한번 봅시다. 2014년도 초니까요. 한번 봅시다. 퍼스텍. 자, 2014년도 초,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도 3,500원이에요. 이게 장기 성장세예요. 퍼스텍 그때 뭐 얘기 드렸습니까? 무인 항공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드론에 대한 얘기를 벌써 2014년도 초에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드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게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미래 시장이니까. 드론 역시 미래 시장이니까. 그죠? 1년 몇 개월 만에? 1년 한 4개월 만에. 1년 3개월이네요. 1년 3개월 만에. 자, 2,000원 미만이었던 종목이 거의 5,200원을 갔다. 이래도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를 안 하실래요? 이래도 중장기 투자를 꺼리십니까? 자, 또 다음 종목 볼게요.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자, 2014년도 1월 달이에요. 이것도 1월 달입니다. 유니크. 자, 볼게요. 자, 시간이 없는 만큼 여러분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달 이점입니다. 1월 달에 지금 7천, 여기서 3,000원대 부근에 있던 종목이 4,000원 부근이죠. 바로 7,000원까지 몇 개월 만에 치고 올라갔죠. 지금도 얼마인 거, 그때 가격대 비슷해요. 그죠? 지금도. 결과적으로 장기 성장세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2014년도 1월 20일입니다.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얘기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2014년도 1월 달입니다. 여기입니다. 5,000원 부근이에요. 이게 2만원 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방송에서 몇 번이나 들고 나왔죠. 장기 성장세를 갖췄다. 핀테크 산업의 핵심 종목이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핀테크 산업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따라붙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들 또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막 올라갔던 종목들 조정 들어오니까 전문가들이 차트 보고 그것을 추천하니까 그것도 따라가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중리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제가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2014년도 2월 달이죠. 이 OCI 머티리얼즈 보자고요. 자, 매달 지금 종목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OCI 머티리얼즈 한번 봅시다. 자, 2014년도 2월 달이 몇입니다. 4만원 부근에 했던 종목이 지금 14만원입니다.
이래도 장기 투자 안 하실래요? 자, 다음 화면 또 보실게요. 테스나입니다. 2014년도 2월 20일. 또 2월달이에요. 2월달 종목입니다. 테스나. 2014년도 2월달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죠? 테스나 12,000 얼마대였어요. 그게 지금 26,000원 갔다가 지금도 14,000원입니다. 장기 성장세에 대한 얘기예요. 한두 종목이 지금 100% 간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실까요? MDS 테크입니다. 맛동산 테크라고 그만큼 강조드렸죠. 뭐?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얼마나 강조 많이 들었습니까? 이 MDS 테크도 봐보세요. 지금도 신고가를 또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저게 3월달이니까요. 이쯤 됩니다. 이쯤 돼요. 그 17,000원 부근에 했던 종목이 지금 27,000원, 26,000원 부근에 또 가 있습니다. 장기 성장세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편안하게 오늘도 올랐군. 이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좀 빠집니다. 오늘 좀 올라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이거 하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뭐야?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뭐 하러 해요? 이런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또 MDS를 또 한 번 추천했네요. 3월 18일이네요. 그죠? 또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실게요. 바텍입니다. 치과용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성장성. 이것이 성형외과에도 이제 쓰기 시작하고 있다. 왜? 양악수술을 많이 하니까. 파노라마 엑스레이 만들어냈습니다. 바텍 한번 볼까요? 자, 바텍 한번 봅시다. 바텍 보면 여러분들 바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지금 장기 성장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볼게요. 바텍 여기 있네요. 자, 2014년도 3월달. 자, 여기입니다. 3월달. 이쯤이에요. 15,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32,000원 부근 갔다가 지금도 28,000원입니다. 이래도 단기 매매 하실래요? 자, 그 다음 한번 바로 보실게요. 율동제약입니다. 3월 25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 3월달 여기입니다. 15,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4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도 38,000원이에요. 들고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한신기계입니다. 3월 27일이에요. 이것도 2014년도 3월 27일입니다. 1,400원 했던 게 지금 2,200원이에요. 2,100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 4월 8일입니다. 4월달로 이제 넘어가죠. SK CNC입니다. 자, 2014년도 4월달 이쯤입니다. 그 15만원대, 14만원대 했던 종목이 지금 30만원 부근에 있어요. 이 대형 종목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기 성장세는 정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오뚜기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4월달 여기서 80만원대로 40만원대가 80만원대로 딱 100%죠. 예, 다음 종목 또 보겠습니다. 피델릭스죠. 자, 피델릭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월달입니다. 또 이것도 2014년도 4월달 여기입니다. 2,000원대 하던 종목이 1,300원대까지 꺼졌다가도 장기 성장세가 있으니까 6,200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4,000원 부근입니다. 3,950원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조 시푸드입니다. 4월달이죠. 2014년도 또 4월달입니다. 매번 저렇게 여러 종목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딱 그 주에 한 종목씩만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도 이랬습니다. 2014년도 4월달 여기에요. 여기서 13,000원까지 간 거예요. 지금도 8,000원대입니다. 이때가 얼마대였나요? 7,000원대였어요. 7,000원 미쳤습니다. 6,800원 일대였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대한유화입니다. 말이죠. 저희 형님이 대한유화 근무한다 하는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2014년도 여기입니다. 여기서 22만 원까지. 즉 7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간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또 동성제약, 머리, 연모제, 증모제 이 얘기 드리면서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2014년도 5월달 여기입니다. 4,000원대 부근이 9,000원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6,400원입니다. 이게 장기 성장세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또 MDS 테크 또 들고 나왔어요. 그죠? 맛동산 테크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5월달이죠 또. 그 다음 또 동성제약 또 들고 나왔고. 그 다음 보실게요. 그 다음에 한국 큐빅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큐빅도 지금 최근 들어와서 계속 상승세의 추세선상에 있는 종목입니다. 2014년도 5월달이면 여기입니다. 2,500원 할 때죠. 지금 4,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S넷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죠. 사물인터넷, IPv4에서 IPv6 라인 까는 회사다. 미래 성장성이 담보된 회사다. 이거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자, 여기서 이만큼 간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간 거죠. 100% 이상 갔죠. 자, 100% 이상 간 종목이 대다수가 100% 이상 간 종목입니다. 이래도 단기 매매 하실래요? 이래도 단기 매매 여러분들 목말라 하십니까? 이래도 그 불나방 같이 5% 10% 먹겠다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오십니까? 반찬값 벌겠다고, 소주값 벌겠다고 들어와서 집 날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 시장이요. 여러분들 반찬값 조금 벌어봐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소주값이라도 좀 벌어봐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집을 날리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시장에 확신도 없이 들어오셔서 대강 안 올라가겠나라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조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장세에서 다 체크 못합니다. 그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그 시장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횃불이 되어줄 사람, 바로 이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이고 저 예병군입니다. 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내가 이 시장에서 왜 내가 단기 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왜 내가 분산 투자를 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께 늘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집중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1년이 지나도 그 얘기는 똑같을 겁니다. 종목만 달라질 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래도 단기 매매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분산 투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답을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